자, 실기 파트 12번째 배전솔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배전솔로 전력공학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그런 파트죠. 배전솔로는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 자, 발전소나 변전소라고 하죠.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직접 수용 장소에 이르는 전솔로를 얘기합니다. 자, 수용 장소라는 것은 그냥 수용가라고 하셔도 되죠. 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용가라고 하는데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또는 변전소에서 직접 수용가에 접속이 되는 그런 전로를 배전솔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전전압을 배전전압으로 낮추고, 자, 우리가 이제 수용가라고 했으니까 수용가는 저압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압을 낮추고 적당한 회전수의 배전솔로에 의해서 다시 인출된 다음에 자, 배전용 변압기를 거쳐서 다시 전압을 또 낮추게 되면 그때 이제 배전솔로, 저압 배전솔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가 있다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우리가 지금 22kV를 발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1차 변전소에서 자, 3, 4, 5로 뻥튀기를 하겠죠. 자, 쭉 와서 3, 4, 5를 1호, 4로 이렇게 또 낮춥니다. 자, 1호, 4를 받아서 또 낮춰야 되겠죠. 자, 229으로 또 낮추게 됩니다. 자, 이 229을 받아서 이제 저압으로 바꾸게 되죠. 그때 우리가 요 변압기를 우리 수전 변압기라고 하고요. 수전 변압기라고 하고 이 수전 변압기에 접속이 되는 그 솔로를 바로 배전솔로라고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배전솔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송전솔로가 되는 거예요. 송전솔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송전솔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부하에서 직접 부하율, 뭐 수용률과 부등률과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런 내용들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배전솔로에 관한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중성점 접지네요. 중성점 접지 여러분들 필기에서는 뭐 100% 출제가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시험 3번을 보는데 3번 다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중성점 접지. 그러면 여러분들 1종 접지, 2종 접지, 3종과 특3종 접지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건 접지공사라는 말이 붙는다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점 접지 그러면 4가지입니다. 접지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비접지. 접지를 안 잡는 거죠. 비접지. 그 다음에 접지를 잡는다. 중성점 직접 접지. 리액타를 접속해서 소호 리액타 접지. 저항을 접속하면 저항 접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비접지 방식에 대한 겁니다. 비접지 방식은 3상 3선식이고요. 델타 결선 방식이다. 요게 비접지 방식의 중요한 키워드죠. 3상 3선이면서 Y결선이면 중성점이 있으니까 접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델타 결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비접지 방식은요, 단거리 저전압 솔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단거리 저전압 키워드죠. 자, 그래서 비접지하고 관련된 표현은요, 자, 3상 3선식 델타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저전압입니다. 단거리 저전압. 짧고 낮다라는 얘기죠. 이런 솔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지락 전류는요, 대지 충전 전류로서 대지 정전 용량이 기인합니다.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지 정전 용량을 CS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충전 전류라는 건 일선당 충전 전류가 되는 거고 3선 일괄에서 구하게 되면 이게 지락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를 보면 자, 3 오메가 CS2라고 돼 있죠. 여기서 3을 딱 가리면 뭐가 됩니까? 이 공식이 충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CS2는 충전 전류고 3 오메가 C2 그러면 이것은 지락 전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자, 세 선 중에서 한 선이 지락이 됐어요. 나머지 2개를 우리가 건전상이라고 그래요. 건전상. 자, 건전상은 고장 나지 않는 상을 건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아, 상당히
전위 상승이 높아집니다. 자, 루트 3배 상승하기 때문에 기기나 솔로 절연 레벨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절연 레벨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절연 비용이 많이 드는 솔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비접지 방식은요. 이 비접지 방식에 채용하는 기기나 또는 솔로가 조금 고가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일선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상승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접지 방식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선지락 사고 시에 전위 상승이 높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자,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 그래서 서로 이 중성점 접지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의 접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지 방식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접지 방식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네 가지로 등분하지 마시고요.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외우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우리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죠. 지락전류를 구해보면 자, 3오메가 CS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오메가 CS2 여기서 이 2가 여기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자, 이 대지전압은요. 공칭전압 나누기 무조건 루트 3입니다. 자, 삼상일 때는 공칭전압 나누기 루트 3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요. 여기서 이 V는 성간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지전압을 구할 때는요. 공칭 나누기 루트 3 그냥 바로 외우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V 값이 뭐예요? V 값이 성간전압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전압 자리에다가 V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적용을 해주니까 이 공식이 나오죠. 루트 3 오메가 CS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전압이 주어지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성간전압이 주어지면은 요 공식에다 대입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질지 대지전압을 직접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공식. 자, 일반적으로는 공칭전압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간전압 V를 주기 때문에 자, 대지전압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쪽 공식에 적용한다라고 그냥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90도 빠른 진상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바로 정전 용량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진상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진상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정전 용량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J라는 성분이 들어간 게 바로 그겁니다. J가 바로 플러스 90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참고로 우리 충전전류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충전전류는요. 여기서 3을 빼주면 됩니다. 오메가 CS2가 바로 충전전류고요. 자,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 CS 루트 3분의 V 이렇게 해서 충전전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충전전류에 몇 배를 해주면 지락전류가 됩니까? 그렇죠. 3배를 해주면 지락전류가 되는데 이 지락전류는요. 비접지 방식에서는 굉장히 작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비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락전류가 작다라는 것도 특징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 목적을 한번 보고 갑시다. 중성점 접지 목적. 자, 일선지락이나 기타 원인으로 생기는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고 자, 첫 번째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하고 전솔로 기기 절연을 경감시키는 게 바로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보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차단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액타 접지를 이용해서 지락전류를 빨리 소멸시켜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소리액타 접지를 해주면 지락전류가 크게 흐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지락전류를 소멸시켜서 결국은 송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안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액타입니다. 그래서 중성전 접지 목적도 이렇게 다양하죠. 이상전압 발생 방지, 대지전압 상승 억제, 전솔로 기기의 절연을 경감시킬 수 있고 보호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며 소리액타 접지로 이용할 때는 지락전류를 소멸시킴으로써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 접지 목적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중성점 접지의 목적. 자,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직접 접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중 접지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다중 접지는 직접 접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지를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Y결선을 중성점 이렇게 대지와 직접 접속한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접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성선을 연결해서 중성선에다가 자, 다중으로 여러 군데다가 접지를 계속 잡아주는 걸 우리가 이걸 다중 접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자, 다중 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라고 하죠. 직접 접지. 자, 보통 유효 접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통에서는 건전상의 고장 지점의 대지전압이 상전압의 1.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자, 1.3배 이상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성간전압의 약 75% 정도에 머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유효 접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이 상규대지 전압, 상전압에 대해서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자, 일선지락 사고 시에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러면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이 성간 전압의 몇 프로를 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두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지 전압에 대해서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성간 전압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효 접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는 직접 접지하고 이제 유효 접지를 같이 보고요.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과 단점, 요게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자, 장점 보도록 하죠.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낮아요. 자, 또 이상전압이 낮아집니다. 계통의 이상전압이 작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절연도 가능하고 저감절연도 가능합니다. 단절연이라는 건 절연을 조금 줄인다라는 개념, 절연을 줄여서 절연하겠다는 얘기고 저감절연이라는 것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필액의 책무 경감. 자, 필액의 책무가 경감된다라는 거. 왜 그러죠? 자, 일선지락 사고 시에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없고 계통의 이상전압이 작고 그러니까 이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압이 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필액의 동작이 좀 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필액의 책임이 떨어진다. 필액의 책무 경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직접 접지에서는요, 요게 단점이죠.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요거. 이 지락 전류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 계전기가 동작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지락 계전기라고도 하고요.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1단이라고 합니다. 단점이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 전류가 크다라는 건 분명히 단점 중에 속해. 왜? 지락 전류가 큼으로써 유도 장애가 커지고 안정도가 나빠진다라는 건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죠. 지락 전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락 전류가 높아지면 유도 장애, 통신선에 유도 장애 많이 됩니다. 영상줄과 같이 이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정도가 낮아지죠. 당연히 고장전류가 크면 안정도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건 단점인데 결과적으로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동작한다는 건 또 장점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차단기 용량이 큰 용량이 필요하다. 차단기가 빈번하게 동작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대용량 차단기가 필요한 이러한 접지 공사가 직접 접지 공사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저항 접지, 소리액타 접지가 있습니다. 자,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이 주로 나왔는데 우리가 필기에서는 소리액타 접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소리액타 접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소리액타 접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중성점 접지 방식을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전위 상승 그러면 비접지는 우선 높아요. 몇 배죠? 루트 3배 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단선 사고 시에 이상전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소리액타 접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로 나와 있는 걸 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압 상승이 가장 작은 건 누구죠? 직접 접지죠. 외워야 됩니다. 직접 접지. 그리고 비접지는 루트 3배 기억해야 됩니다. 루트 3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단선 사고 시에 전압이 최대가 되는 건 이상전압이 최대인 건 최대는 소리액타입니다. 소리액타. 이렇게 최대나
최소를 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사이에 저항접지가 있거든요. 자, 직접 접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게 소리액타예요. 소리액타. 소리액타 접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게 저항접지입니다. 네, 이 문제점을 좀 보완해 준 거죠. 직접 접지 문제점을 보완해 준 게 바로 비접지 문제점을 보완한 게 직접 접지죠. 자, 비접지는 전위 상승이 높았었어요. 이 높은 걸 직접 접지가 보완해서 최저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겁나 커요. 보세요. 지락 전류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이걸 보완해 준 게 소리액타거든요. 소리액타 접지는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완해 준 게 소리액타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의 문제점을 소리액타로 보완을 했다. 근데 단선 사고 시에는 예기치 않은 이상 전압이 최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소리액타에서 발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연 레벨은 직접 접지가 가장 작습니다. 그죠? 절연 레벨은 직접 접지가 가장 작고 비접지 방식이 절연 레벨은 가장 높아요. 루트 3배가 이게 낮은 전압이 아니죠. 그죠?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에 루트 3배 173%의 전압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보호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건 직접 접지고요. 불확실한 건 소리액타입니다. 실제로 소리액타에서는요.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보호계전기가 동작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지락이 되는데도 송전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소리액타 접지였어요. 자, 유도장애.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직접 접지. 그럼 유도장애도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직접 접지. 안정도가 제일 나쁜 게 누구예요? 안정도가 제일 나쁜 것도 직접 접지죠. 그래서 이 지락 전류하고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게 뭐냐요? 지락 전류하고 연관 지어야 되는 거. 자, 지락 전류하고 연관 지어야 되는 거. 보호계전기. 그 다음에 유도장애. 안정도. 요 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지락 전류가 클수록 보호계전기 동작이 신속. 유도장애 나빠지고 안정도 떨어집니다. 유도장애 나빠집니다. 이게 또 화살표가 아래라 또 유도장애 감소인가 이렇게 하는 이건 나쁩니다. 유도장애가 심하다. 심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도장애가 심하고 안정도가 나쁘다. 이렇게 연관을 짓도록 하세요. 지락 전류가 클수록 보호계전기 동작이 신속, 유도장애가 심해지고 안정도가 나빠지고. 이거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블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요. 너무 간단하게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접지에서 지락 전류가 최대. 그러니까 보호계전기 동작이 신속. 유도장애가 심해져요. 최대로 심해요. 안정도가 제일 나빠요. 이해되기 쉽죠? 그러면 소리액타 접지는 어때요? 직접 접지하고 완전히 반대죠. 최대일 때 최소가 되고 확실한데 얘는 불가능하고 최대일 때 최소가 되고 최소일 때 최대가 되니까 아주 구별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접 접지하고 소리액타 접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는요, 장단점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서도, 직접 접지 방식의 설명이 잘못된 것, 뭐, 소리액타 접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로 진짜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소리액타 접지에 대한 걸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거 배전 방식의 종류죠. 우리가 배전 방식은 뭐 가지식을 우리가 뭐 수지식이다, 방사상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루프식, 황상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뱅킹 방식, 저뱅킹 방식 이렇게 이제 배전 방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이 네트워크 방식의 스포트형입니다. 네트워크 방식의 축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 자, 이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은요, 무정전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하는 배전 방식 시스템입니다. 자, 중요한 게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자, 왜 가능할까? 바로,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선이 지금, 자, 배전선로 모선입니다, 모선. 모선을 지금 이렇게 3모선을 쓰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이 모선 각각이 전원이 다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모선에서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럼 이 사고가 난 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부하는 어때요? 부하는 정전이 될 텐데 이 정전된 이 전원이 결국은 다른 모선에서 접속이 돼 있어요.
요 부하가 결국은 이 모선이 정전된다고 해서 이 부하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모선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모선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프로텍트 차단기라고 그러죠. 프로텍트 퓨즈들이 자동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링이 돼 있어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선에서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이 모선에는 전원 공급이 분명히 안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모선 차단기를 끊어서 다른 모선으로 자동으로 절취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선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부하가 정전되지 않고 전원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선, 일회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이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배전선로로 공급되는 소규모 시스템이며 2개 이상의 네트워크 모선이 1개 이상의 수용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3모선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3모선을 쓰고 있고 여러 개의 수용가가 동시 접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모선 사고로부터 이 수용가 부하가 절대로 정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전체 네트워크 방식인데 이놈은 네트워크 방식의 어떤 스포트형이다. 그러니까 축소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 4가지를 쓰라는 게 잘 나오죠. 공급 신뢰도가 높죠. 왜? 정전이 안 될 거니까.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2개는 같은 내용인데 네, 같은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장점 4가지를 쓸 때는 구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공급 신뢰도가 높고 무정전 전력 공급 가능하고 전압 변동률이 낮으면서 부하에 대한 추정성이라고도 하고 융통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좋다. 그러니까 부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증가가 돼도 이 전체적으로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부하의 추종성이라고도 하고요. 뭐 융통성이다라는 말을 보통 표현하고 있죠. 자, 네, 나왔네요. 서울리액터 방식이 자, 우리 교재에 네, 실기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필기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참고로 이게 필기, 실기 병행 학습이기 때문에 이 서울리액터 접지 방식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중성점에 리액터를 접속합니다. L 소자를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 시에 LC 병렬 공진 중요하죠. 병렬 공진을 시켜서 지락 전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는 지락 전류를 완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네, 이 병렬 공진 조건이라는 건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또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락 전류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접지 방식이 서울리액터입니다. 자, 그럼 이 지락 전류를 왜 줄이죠? 직접 접지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접지 방식은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지락 전류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러냐? 충전 전류로 흐르지 않죠. 직접 접지를 잡아놓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C가 있는데 지락이 되면요. 이 C의 영향을 못 받아요. 못 받고 바로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선로로 다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직접 접지 방식에서 지락 사고가 생겨버리면 이때는 대지 임피던스가 거의 최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겁나게 커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L을 달아주게 되면요. LC가, 이 C는 대지 정전 용량이고 이 L이 서울리액터인 거예요. 이게 병렬 공진이 일으켜지면서 지락 전류를 거의 0에 가깝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보통 66kV 송전계통에서 사용하고요. 직렬 공진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운전 상태에서 직렬 공진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장점 보죠.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된다. 이게 중요한 장점이죠. 송전을 계속할 수 있고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작고 안정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써주시면 서울리액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단점 볼까요?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부호 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공진으로 이상전압 발생의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선 고장 시에 이상전압이 굉장히 크다.
최대라겠죠.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최대로 발생하는 그러한 접지 방식이 소리액타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소리액타의 용량에 대한 건데 이건 소리액타, 리액타 값입니다. 리액타 값은 대지 정전 용량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오메가 C분의 1 요게 결국은 소리액타 용량과 같죠. 왜? 병렬 공진이라고 했으니까. 공진이라는 건 결국은 유도 리액탄스하고 용량 리액탄스가 서로 같아질 때를 공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액타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과 같아진다라는 거. 자, 소리액타 용량을 계산해 봅니다. 3오메가 C2의 제곱 아니면 오메가 C V 제곱. 자, 여기서 2는 대지 전압, V는 공칭 전압입니다. 성간 전압. 자, 킬로로 바꾸기 위해서 10에 관한 삼승을 해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대지 전압보다는 공칭 전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식을 기억하시되 대지 전압이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니까 함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배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아까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배전 방식이 있습니다. 수지식이라는 게 있죠. 방사상식이다 또는 가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농촌에서 많이 썼어요. 이제 주상변압기 하나가 있고 이 주상변압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죠. 가지치기. 네. 네, 여기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접속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식이다, 수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방사상식. 정전 범위가 넓다. 왜? 주모선이 죽어버리면 부하가 다 정전돼 버리니까 정전 범위가 넓어지고 농어촌 지역에 사용하며 감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죠. 왜? 농어촌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체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가 그 횟수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전압 변동이 심하고 전압 강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전선비가 적게 들고 부하 증설이 용이하죠. 가지는 접속만 해주면 되니까.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수지식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자, 환상식, 루프식. 자, 이 필기에서는 여기 잘 나와요. 그죠? 자, 고장 개소의 분리 조작이 용이하고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작지요. 그래서 이제 수지식의 특징을 얘가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전압 변동도 작아집니다. 보호 방식이 복잡하며 설비비가 비싸집니다. 모선을 2개 이상 쓰기 때문에 그렇죠. 수용 밀도가 큰 지역에 고압 배전선에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환상식의 특징이고요. 자,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 망상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물망처럼 굉장히 복잡한 대도시 지역이 굉장히 넓은 곳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져서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플리카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도 또한 작아집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계 이용률이 향상되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 융통성이 아주 좋습니다. 변전소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가격이 비싸고 대도시에 적합합니다. 인축의 감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왜 그러죠? 대도시는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만큼 인축의 접촉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방식, 저압 뱅킹 방식 잘 나오죠, 그죠? 저압 뱅킹 방식. 자, 여러 대의 주상변압기 2차 저압 측을 정기적으로 접속을 해서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을 크게 한 방식으로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적당하고요. 전압 동요가 작고. 자, 요게 잘 나오죠? 단점으로 저압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이 뱅킹 방식의 단점이 된다는 거. 이거 특히 잘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전 방식도 함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실기에서 출제되는 유형인데, 자, 그림과 같이 델타 결선된 배전선로에 대지 정전 용량을 접지 콘덴사라고 했네요. 접지 콘덴사 또는 대지 정전 용량 CS가 2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할 때 A선이 지락이 됐을 때 이 지락 전류를 구하시오. 자, 지락 전류 미리암페라고 하겠네요. 자, 지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여기 성간전압 아닙니까? 성간전압, 그죠? 네, 그리고 CS가 지금 3선에 다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뭐 두 가지입니다. 3오메가 CSE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자, 안 그러면 그냥 루트 3으로 이렇게 줄여서 오메가 CSV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E예요, V예요? 자, 이거 V죠? 성간전압이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죠. 자, 루트 3이죠? 자, 루트 3 오메가 CS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자 이렇게 루트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루트 3분의 220.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해 주게 되면 단위가 미리암페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287.31이 나오네요. 자 거의 뭐 0.28A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비접지계통 델타 결선에서 지락전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작게 흐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미리암페어로 썼네요. 자, 그다음 비접지 3상 3선식 배점 방식입니다. 비교하여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을 4가지씩 쓰시. 이건 지금 비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접지죠. 다중접지 방식의 장점, 단점. 자, 우선 장점,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낮다. 이상전압 발생이 작고 이상전압 발생이 없으므로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냥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피레기의 동작 책무가 절감되죠. 피레기 동작 책무 경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동작이 확실하다. 자, 그 다음 단점. 자, 단점은 뭐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다. 자, 이 지락 전류가 크다고 하면은 뭐 쭉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유도장애가 크고 유도장애가 크다. 안정도가 나쁘다. 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용량 차단기가 필요하다. 대용량 차단기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점, 단점 작성하는 문제가 실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4kV 60Hz 선로 길이가 200km인 3상 4선식 송전선에 설치한 소리액타 공진탭의 용량을 구하라겠네요. 소리액타 공진탭 용량을 kVA로 구하라겠죠? 자, 대지 정전 용량을 0.0043 마이크로페로프킬로입니다. 자, 우리 공식이 있죠. Q 공식이 뭐였어요? 자, 3오메가 C2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그냥 오메가 CV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주어지는 전압은 분명히 공칭 전압이죠. 항상 이렇게 이제 V라는 공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오메가 CSV 제곱이다.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합니다. 2파이 F 60이죠. 대의 종용 용량이 0.00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킬로미터 200 나와야죠. 200km 곱하기 자 154 곱하기 10의 3승 괄호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가 이제 볼트 암페어잖아요. 볼트 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이제 kVA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결국은 7689.02. 항상 이제 소수점은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계산 과정에다가 이걸 줬고, 이 값을 답란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기는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자, 실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자, 공급 신뢰도가 높다.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죠. 어휴, 다 지워버렸네요. 자, 공급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이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작고, 전압 변동이 작다. 그 다음에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좋다. 뭐 세 가지니까 요 정도로 여기까지만 딱 적으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정답이죠. 네, 스폿 네트워크 방식 특징 네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필기 유형을 한번 볼까요? 송전솔로 중성점 접지를 하는 목적입니다. 중성점 접지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상전압 발생 억제 막고 안정도 증진. 자, 이거 이제 소홀액타 접지를 해주면 안정도 증진되죠. 송전 용량의 증가, 용량 증가하고는 중성점 접지하고 관계가 없죠. 중성점 접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용량을 증가,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호계전기 동작이 신속,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건 직접 접지 방식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직접 접지에 대한 거고, 안정도 증진에 관한 건 소홀액타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비접지식 송전솔로에서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 자, 비접지식이니까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흐르는 거죠. 정전 용량 딱 떠오르는 게 90도 빠른 전류구나. 진상 전류죠. 전압보다 90도 빠른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배전솔로의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비접지 방식입니다. 자, 지락 고장 시에 고장 전류가 작아요. 맞죠? 일선 지락 사고 시 인접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이것도 작죠. 자, 고접 혼촉 고장 시 저압선의 전위 상승이 작다. 자, 비접지에서 전위 상승은 다 가집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은 높아요. 루트 3배. 자, 이거 틀렸죠?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이 루트 3배로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세 번째는 제2종 접지 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비접지 방식에서는 2차 측을 보통 저압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2차가 저압일 때는 제2종 접지 공사를 잡고 그 2종 접지 공사에 대해서 자, 저압선의 전위 상승이 작아진다는 이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접지 방식에서. 자, 다음 중 직접 접지 방식에서 변압기 단전원을 할 수 있는 이유, 전원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상 전압이 낮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상 전압이 낮기 때문에 단전원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입니다. 통신선의 유도장애 경감 안 되죠.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기계 절연 수준 절감할 수 있고 단전원 변압기 채용할 수 있고 보호계정기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리액타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네요. 자, 소리액타 접지 방식입니다. 전자 유도장애 경감됩니다. 지락 중에도 송전이 계속 지속되죠. 왜?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지락 전류가 작다. 선택 지락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합니다. 용이하다가 틀렸죠. 자,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작아서 보호계전기 동작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중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가장 큰, 자, 단선 고장이 났을 때 이상 전압이 제일 큰 접지 방식이 바로 소리액타 접지 방식이죠. 소리액타 접지 방식. 자, 그 다음 배전 방식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배전 방식의 내용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입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정전이 적습니다. 전압 변동이 적죠. 자, 거의 네트워크 방식은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합니다. 전압 변동 전력 손실이 작아요. 인축 접촉 사고가 많죠. 왜? 대도시 부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축 접촉 사고가 빈번하다가 맞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 융통성이 크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 저압 변경 방식은 변압기 2차 저압측을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변압기 사고가 나머지 건전한 변압기를 전부 차단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캐스케이딩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이죠.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이러한 현상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성점 접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전 방식에 대한 특징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이게 실기에서도 출제가 잘 되고요. 필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니까 정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